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박효신 특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일 드디어 10년 만에 대장의 8집 앨범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독 그 박효신 그 앨범의 1집부터 7집까지 대표곡 하나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박효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또 내일은 어떤 앨범을 보여줄지 좀 기대하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막을 남기는 게 조금 어려워서 여 위에 상단에 보면은 영어로 CC라고 되어 있는 자막 켜기 기능이 있거든요. 혹시 만약에 좀 더 자막을 보면서 좀 참고하시고 싶으시면 꼭 그 버튼 눌러서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일단 박효신 1집 가장 대표곡, 타이틀곡, 바로 이제 해줄 수 없는 일이죠. 해줄 수 없는 일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또 한번 살펴볼게요. 내게 힘겹게 꺼내놓은 내 마지막 얘기. 요까지만 한번 들어보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기시음, 호흡이 있는 거. 그러니까 그냥 하면은 할 말이 있어 어려운 얘기 요거잖아요. 근데 호흡을 좀 쓰는 거예요. 이렇게 호흡을 더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있어 어려운 얘기, 이렇게 호흡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이 당시 때는 약간 이런 게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좀 과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호흡을 더 많이 섞어서 이런 느낌, 상당히 좀 강조하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실 때 옛날 노래는 조금 이런 걸 많이 섞는구나, 지금보다 조금 더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특징이 뭐냐면은, 현재 지금 최신 노래보다 이 곡을 들어보면은 에코가 상당히 많아요. 리버브가 상당히 강합니다. 이것도 시대적인 특징이니까 그냥 참고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내 곁에 있기에 너무 닿지 못해서 계속 잔향감이 심하죠. 할 수 있는 건 이별뿐이라고. 아무것도 난 몰랐잖아. 너를 힘들게 했다는 게, 그런 것도 몰랐다는 걸. 도무지 난 용서가 안 돼. 아무것도 넌 모르잖아. 나를 차갑게 돌았어도 내일부터. 여기서 좀만 끊어갈게요. 너를 차갑게 할 때 그 차에서 갑으로 넘어가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살짝 갈라지면서 허스키한 소리가 나거든요. 한번 더 들어보세요. 도무지 난 용서가 안 돼. 아무것도 넌 모르잖아. 나를 차갑게 돌아. 살짝 갈라지죠. 요거는 조금 발성과 이제 표현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갈라지는 소리, 허스키한 소리는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말을 할 때 소리가 갈라지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말을 할 때도 그냥 이렇게 그냥 성대 접촉이 잘 된 소리를 내지,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노래 표현에서도 성대가 갈라지는 거는 발성적으로는 좋은 소리는 아니다. 근데 표현적으로는 좋다. 왜냐면 평소에 갑자기 제가 이렇게 긁어버리면 이상한데, 노래에서는 약간 이렇게 너를 차갑게 돌아 차갑게 약간 이렇게 긁어주면은 이게 음악적인 표현이 좋기 때문에, 음악적인 표현에서는 좀 나름 허용할 수 있는 좋은 소리다. 그러니까 발성적으로는 조금 위험한 소리지만은 표현적으로는 또 좋은 표현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 소리다. 이렇게 조금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내일부터 볼 수 없어. 내 안에 넌 달라.
박효신의 애드립이 진짜 좋아요. 너도 알고 있잖아. 네가 원하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던 걸. 해줄 수 없는 건 오직 한 가지뿐이야. 너무 사랑하면서 너를 떠나가는 일. 요거는 좀 잡고 가야 되는데, 제가 사실 박효신 노래는 별로 끊을 게 없는 게 뭐냐면, 그냥 일집부터 초창기, 이때 고등학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등학생부터 그냥 완성형 보컬이었어요. 지금 제가 보컬 트레이너를 하고 있지만 보컬 트레이너로서의 관점에서 봐도 그냥 완성형이었고, 이때부터 대중가수였잖아요. 그냥 대중들이 판별했을 때 그냥 파퓰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수였어요. 제가 조금 더 짚고 넘어가면은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너무 사랑하면서 여기서부터 들어봐야 돼요. 너를 떠나가는 일. 너를 떠나가는 일을 했을 때 너에서 공간을 좀 벌린단 말이에요. 그냥 너를 떠나가는 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가 아니라 너 이렇게 벌려서 너를 떠나가는 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좀 얘기했었는데, 공간을 약간 벌리면은 너 벌어져요. 그러면 소리가 좀 약간 이렇게 눌러진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너를 떠나가는 일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요게 사실은 발성적으로 좋진 않아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표현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으나, 사실 만약에 제 제자분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요건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공간을 벌리는 것 자체가 호흡을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자연스럽게 쓰면은 횡격막이 자연스럽게 당겨지면서 위쪽 공간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아래쪽 공간을 사용을 되죠. 너를 위쪽 공간이 아니라 너를 떠나가는 일 이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성대에 무리가 상당히 많이 가요. 그리고 기관지에 힘을 엄청 주게 되면서 결국 기관지에 힘을 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 외부 근육이 개입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성적으로는 사실 좋은 소리는 아니다. 근데 대중들이 충분히 좋아할 소리고, 그러니까 대중들이 충분히 좋아할 표현이고, 또 이때 당시 때는 그런 게 유행이었으니까는 뭐 표현적으로는 허용할 만하다. 이렇게 발성과 표현을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난 몰랐잖아. 바로 끊어서 미안한데요. 또 하나 더 해야 될 게, 아까 전처럼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뒤에 아무것도에서 소리가 자꾸 아무것도 난 몰랐잖아 이렇게 나요. 저도 지금 이렇게 소리를 내면은 이게 목에 데미지가 와가지고 소리가 지금 방금 떨리는 현상이 발생했잖아요. 그 발성도 좋지는 않은 거예요. 어쨌든 좀 표현을 하자면은, 아까 전에 이걸 하다 보니까는 지금도 자꾸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소리 전부 다 이렇게 나는 거예요. 발성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자꾸 이렇게 소리 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은 나머지 뒤에 소리가 전부 다 이렇게 나면서 결국 외부 근육이 개입된 사실 좋지 않은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요거는 박효신의 이때 당시 때 음악적인 트렌드고, 그 다음에 표현이라는 거를 조금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발성적으로는 조금 따라해서는 좋은 소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너를 힘들게 했다는 게 그런 것도 몰랐다는 걸. 도무지 난 용서가 안 돼. 아무것도 넌 모르잖아. 나를 차갑게 돌았어도 내일부터 볼 수 없어. 내 안에 너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애들이 진짜 너를 위한 길이라면 그러고 싶어. 이것도 그냥 하면 아까도 똑같아요. 너를 위한 길이라면 그러고 싶어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발성적인 거나 요즘 음악 트렌드나 뭐 여러 가지 따졌을 때 이게 좋은 소리인데, 여기서는 이제 똑같죠. 너 여기 아니라 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한 길이라면 그러고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평상시에 말할 때처럼 너를 위한 길이라면 이렇게 말고 너를 위한 이렇게 내보면은 여기 기관지 있죠. 가슴에 힘이 엄청 들어간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똑같아요. 발성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소리는 아니나 표현적으로 특히 음악적으로는 사실 매력적인 소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받아들에서 아에서 들로 넘어가는 그 이 들 소리가 참 중요한데요.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받아들이려고 들에서 들 하니까는 뒤에 소리가 전부 다 들이려고 해봐도 전부 다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좀 잘 잡을 필요가 있다.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노래가 끝나서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1집 타이틀곡 해줄 수 없는 일을 같이 들어봤는데요. 두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발성과 표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1집은 박효신이 18살 때인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16살이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18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컬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리고 음악에 대한 자유도도 높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곡이 완성된 것 같고, 하지만은 제가 말했듯이 발성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건 제가 왜 아쉽냐고 하냐면 요즘 박효신은 그걸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박효신도 그렇게 노래에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좀 바뀌어야겠구나를 이제 음악을 통해 계속 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현재에서 과거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박효신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게 음악적으로는 좀 괜찮으나 발성적으로는 조금 아직까지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좀 개선할 여지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때 트렌드를 생각해야 돼요. 이때 이제 박하요비, 박효신, SG 워너비도 이때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뒤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박효신, 박하요비, 거미, 뭐 요 그 뭐라죠? 정말 대단한, 지금도 대단하지만 정말 대단한 가수들이 이때 다 포진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음악 트렌드가 요랬어요. 그래서 약간 아까 전에 제가 말했듯이 호흡을 역방향으로 쓰는 약간 공간을 벌리는, 대부분 이때는 이런 트렌드로 노래를 했기 때문에 요런 거는 조금 감안하면서 듣는 게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2집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2집은 뭘 들을까 하다가 동경이 사실 타이틀곡이긴 한데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사랑 그 흔한 말, 요걸로 고를게요. 내게 이런 일 없을 거래. 이때도 에코는 많이 들어가요. 음악적인 트렌드 때문에. 너무 어리석게도 하루 종일 난 뭐해
줘 그렇게 돼가줘 나를 놓을 수 없을 거야 그댈 믿었어줘 정말 바보처럼 내일 갈수록 자꾸 그대 모습 떠올라 내 눈에 하늘을 담겠죠 여기도 똑같아요. 하늘을 담겠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떠올라 내 눈에 하늘을 담겠죠 그냥 하면 하하 하늘을 담겠죠 이렇게 내면 되는데 하에서 똑같아요. 공간을 하허 하허 벌리니까 하늘을 담겠죠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똑같아요. 이거는 기관지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혹시나 만약에 이런 표현이 조금 마음에 들어서 발성적인 거 말고 표현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은 아까 전 했듯이 공간을 좀 벌리고 이렇게 좀 벌리고요. 가슴에 힘을 진짜 좀 많이 주면서 그냥 호흡압으로 밀어붙인다고 생각하면 이런 소리가 날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런 창법을 안 하다 보니 이런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목이 계속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표현적으로 스킬로 좀 터득해 두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볍게 연습하세요. 그대일 수 없다고 붙잡는 이때 박효 시인이 조금은 어리다 보니까 미숙한 게 붙잡는 날 힘을 많이 안 줘도 되는데 지금은 힘 별로 안 주잖아요. 그냥 붙잡는 날 만약에 지금 박효 시인이 이렇게 소리 냈을 건데 지금은 어리고 뭔가 좀 되게 열정 있고 조금 약간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서 붙잡는 날 힘을 상당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색하겠죠 정말 그 흔한 사랑한다 말조차 해주지 못한 나를 그냥 마음껏 그대 참지 않을 거야 그대 믿었겠죠 정말 그랬었나요 내일 갈수록 자꾸 그대 모습 떠올라 내 눈에 하늘을 담겠죠 하늘을 담겠죠. 여기로 가야 되는데 하늘을 담겠죠. 요것도 여기로 갔어요. 그래서 요것도 참고하세요. 그대일 수 없다고 붙잡는 날 너무 어색하겠죠 정말 그 흔한 사랑 이 그 흔 할 때 흔히 흔 한단 말이에요. 이게 crying 사운드인데 요거 넣어주면 좋아요. 히읗 같은 경우에는 목구멍 소리여서 약간의 신음소리 있잖아요. 이런 걸 잠시만요. 정말 이게 저가 표현이 이렇게 하고 싶지 저는 이 표현을 안 하고 싶어서 제가 잘 안 되는데 한번 카피해 볼게요. 난 사랑한다. 난 사랑한다. 이렇게 좀 비슷하게 카피하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 크라잉 사운드를 좀 넣어주면은 여기서 뭔가 조금 더 울림이 있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조금 더 재밌고 몰입이 되는 이런 느낌을 좀 줘요. 이것도 가슴에 힘 많이 줘야 됩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에서 힘이 난 그대 없이는 힘이 역방향으로 들어가니까 뒤에가 다 힘을 엄청 줄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제가 어떤 비유가 떠오르냐면 어떤 비유가 좋을까? 그냥 물을 수도꼭지에 호스를 연결해서 수도꼭지 열면은 유려하게 잘 흘러가잖아요. 근데 뭔가 중간에 막아버리면은 얘가 잘 나가질 못해서 결국 출구에 해당하는 물줄기가 작아지거나 조금 거의 새어 나오는 정도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잡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 잡는 게 제가 말한 여러 역방향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줄기가 잘 못 나가니까 물줄기가 노래에서는 그러니까 노래 소리에서는 호흡이거든요. 호흡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니까 더 힘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더 세게 틀어야 얘가 물줄기가 조금씩 세지는 그런 거랑 비슷한 효과라고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릴 수도 없죠. 여기서도 크라잉 사운드 들리죠? 업주할 때 크라잉 사운드, 그 다음에 그 애드립 할 때도 크라잉 사운드 들립니다. 정말 잘할 수 말을 해도 들리죠? 말을 해도 크라잉 사운드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제 널 사랑한다 말조차 할 수 없겠죠. 너를 위해 잡은 너를 위해 잡은 박효 씨는 진짜 아니 애드립이 이거는 도대체 어떤 소리스야 이런 애드립이 나오는 거죠. 애드립은 제가 카피를 참아 못하겠습니다. 애드립은 이거는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음악 생활 앞으로 한 10년 더 하면 될까요? 이거는 애드립은 제가 카피를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카피를 못할 것 같고 일단은 애드립이 너무 좋다. 자, 2집 요거 사랑 다시 2집 사랑 그 흔한 말 이제 좀 정리해 볼게요. 사실 1집과 창법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 노래 국한에서는 크라잉 사운드가 사실은 조금 과한 느낌이 있어서 끝에 조금씩만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자꾸 물을 먹잖아요. 물을 먹는 게 이게 이 발성과 창법이 목에 데미지가 엄청 와요. 그래서 저도 이 물을 계속 먹지 않으면은 얘가 금방 건조해지고 열이 엄청나게 나서 좀 아파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젊은 박효 씨는 정말 열정도 넘쳤고 어떻게 보면은 힘도 좋았고 건강했고 게다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했던 것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 부분 좀 알려주세요 하는 부분 있으면은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또 설명드릴 테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집 바로 넘어갑니다. 3집 진짜 어렵네요. 3집은 제가 나비의 겨울도 하고 싶고 좋은 사람도 하고 싶고 행복한가요? 이거 꼭 하고 싶은데 좋은 사람은 사실 1집과 2집에서 설명한 게 많이 겹칠 것 같아서 행복한가요로 갈게요. 잊을 수 있다고 그대 물을 창법적으로는 1집, 2집이랑 유사하네요. 눈물을 감추어줘 그대 그렇게 떠나버린 후에 또 하루가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질까 생각했죠. 하지만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게 돼버린 내 빈자리만 남았을 뿐. 잠시만 여기까지만 들어보니까 1, 2, 3집이 전부 다 창법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건 확실히 박효신 목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박효신 목소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를 말로 비유를 하면은 제가 말하듯이잖아요. 노래는 말의 연장선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약간 말처럼 비유를 해보면은 박효신이 말을 약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약간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자연스럽나요?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턱도 굉장히 이렇게 약간 이게 좀 부자연스럽고 표정도 굉장히 부자연스럽잖아요. 이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밝기도 하고 밝은 걸 떠나서 어쨌든 좀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은 박효신도 이게 박효신의 원래 본연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건데 지금 1, 2, 3집은 봤을 때 약간 전부 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노래를 하는 거 봤을 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은 후드를 인위적으로 낮춰서 굉장히 말하는데 불편함 느끼거든요. 그래서 1, 2, 3집은 아직까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음악적인 트렌드로 인한 영향이 크겠죠. 그걸로 인해서 현재 박효신의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고 이때는 박효신 목소리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원래 박효신 목소리였으면은 날 기억하나요 이렇게 갔을 텐데 지금 박효신 아까 제가 비유했듯이 날 요거 말고 날 기억하나요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좀 꾸며진 소리인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의 음악적인 트렌드고 표현은 나쁘지 않아요. 지친 내 모습 벌써 잊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잊었나 봐요 할 때 이에서 어스로 넘어갈 때 살짝 스크래치 난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게 벌써 잊었나 봐요 이렇게 하면은 스크래치가 안 나는데 벌써 잊었나 봐요 그럼 저도 스크래치가 나거든요. 이렇게 내니까는 스크래치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발성적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발성도 좀 아쉽네요.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발성적으로 조금 미미한 부분이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인위적이라고 나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여기서 뭔가 스크래치로 인한 대중을 압도하겠다는 그 표현으로 한 거라기보다는 발성적인 특징에 의해서 그 부분이 갈라지는 걸로 봤을 때는 발성이 이때는 조금 아쉽다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좀 판단하고 싶네요. 그렇게 쉽게 너 잊으려고 하지 마요 이러잖아요. 근데 이 위치가 아니라 원래 맞는 위치는 하지 마요 요가 아니라 하지 마요 요게 원래 소리 포지션이 맞긴 맞아요. 잠에서 깨어나 혹시라도 그대 다시 내게로 돌아올까 하지만 내 곁에서 이미 떠나버린 그대 흐린 추억만 이렇게 표현하죠. 요거는 사실 발성은 아니고 표현이다. 그러니까 박효신이 인위적으로 크라잉 사운드 신음소리를 넣어서 조금 더 흐리다 이거에 대한 이 단어에 대한 표현을 강하게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제가 발성적으로 왜 자꾸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 벌써 잊었나 봐요 소리를 들어보면은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지친 내 모습 벌써 잊었나. 이에서 어스로 넘어갈 때 그때 어에서 힘을 엄청 준단 말이에요. 벌써 잊었 저도 자꾸 갈라지죠. 벌써 잊었나 봐요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면은 거기서 힘을 엄청 주면서 소리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평상시 말하는 요 위치에서 하면은 벌써 잊었나 봐요 소리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여기서 그만큼 힘을 안 줘도 되고 성대가 잘 붙는다고요. 그래서 여기 이걸 통해서 조금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벌리면서 소리를 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구 전환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성구 전환이 부드럽게 마치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색깔이 입혀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뭔가 그 성구가 전환되는 지점에서 갑자기 색깔이 바뀌는.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이 잘 되면은 검은색에서 회색에서 흰색으로 되는데 이런 소리는 그라데이션이 끊어져서 검은색과 흰색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좀 깨지기도 하고 조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살짝 뭔가 이렇게 받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판단을 하자면 그래, 분석을 하자면 그래요. 근데 표현적으로는 이때 당시 때 이런 게 트렌드여서 제가 트렌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음악도 결국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 때는 그런 게 가수들의 발성법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당시로 봤을 때 미래에서 온 거니까는 이런 걸 조금 과거와 현재를 좀 구분하면서 조금 인정을 하면서 듣는 게 좋아요. 그렇게 쉽게 너 잊으라고 하지 마요. 다른 사랑이 찾아온다 해도 처음부터 난 두려워지겠죠. 이런 노래에서의 애드립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소리가 좀 좋다. 발성적으로는 애드립은 사실 발성도 좋아요. 애드립은 발성도 좋은데 이 발성에서 애드립은 이 노래 진짜 찰떡이네요. 이게 참 좋네요. 그래서 제가 발성과 표현을 구분질 때 조금 트렌드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또 창법도 인정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게 또 이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발성이 조금은 아쉽다라고 하지만은 대중들이 이런 소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리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섣부른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게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최신 박효신처럼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내일 8집 나오면은 8집 박효신처럼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대중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박효신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우리나라 넘버원 대중 가수다. 거기다가 뮤지컬까지 한 엄청난 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좋아서. 떠나간 후에야 이 뒷크레센도 중요해요. 뒷크레센도 할 때는 호흡을 오히려 더 줘야 돼요. 그러니까 떠나간 후에야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 떠나간 후에야 이렇게 줄이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호흡은 더 주는데 뒷크레센도로 소리는 줄이는, 호흡은 더 가는데 소리는 줄이는, 그걸로 가야 돼요. 왜냐면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뒷크레센도가 예쁘게 안 떨어져요. 오히려 조금 불규칙한 바이브레이션처럼 불안하게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흐리는 거는 호흡은 더 주는데 그 소리를
디크레센드 한다 이런 개념으로 꼭 접근해야 돼요. 이게 날이잖아요. 이게 3옥타브 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런 소리 내려고 하면은 날이라고 발음한 다음에 배에 힘을 최대한 많이 줘서 약간 이 새우자식 있잖아요. 이거 하면서 날 이게 소리가 여기 담길지 안 담길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체 데시벨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담길지 안 담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날 이렇게 내야 돼요. 이렇게 내면 돼요. 하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3집은 좋은 사람이 타이틀곡인데 제가 일부러 행복한가요를 골랐어요. 왜냐면 1, 2, 3집은 창법적으로 봤을 때 별로 차이점이 없어요. 그리고 타이틀곡은 여러분이 워낙 많이 들어보셔서 또 이거에 대한 분석 영상은 많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행복한가요를 고른 이유는 일단 이거에 대한 분석 영상은 거의 없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한 애드립이라든지 아니면은 3옥타브 도 찍는 그런 소리라든지 이런 거는 테크닉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요걸 골랐습니다. 4집 바로 넘어갑니다. 4집도 진짜 좋은 노래가 많네요. 근데 저는 원픽입니다. 그곳에 서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손이 되고 싶으면은 머리라는 단어가, 머리라는 발음이 굉장히 벌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내면 제가 자꾸 물을 먹게 되거든요. 이렇게 소리 내는 게 힘들기도 하고 제가 원래 말하는 목소리가 아니어서 인위적으로 내다 보니까 자꾸 갈라져서 물을 자꾸 먹게 되는데, 그래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제 목소리라면 멀리도 돌아왔어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박효신처럼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멀리도 돌아왔어 이렇게 벌린 소리를 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제가 말했죠. 요 기관지, 여기 명치라고 해도 되나? 기관지 쪽에 힘을 조금 많이 주면서 소리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는 길이 늦어서 그게 미안해서 항상 창법적으로 비슷하네요. 1, 2, 3, 4집이. 하지만 내가 없는 거 기다려주지 않는 거 상상도 못한 일이야. 원래대로면 여기서 못을 들어봐야 되는데 상상도 도와 못을 들어봐야겠네요. 상상도 못한 일이야. 여기 맞는데 요거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야. 자꾸 이렇게 벌리니까는 도와 못이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조금 오히려 더 벌어지고 눌러진 소리를 이렇게 나타내게 된다, 표현하게 된다. 이렇게 조금 이해하세요. 네가 있던 자리에 싸늘한 바람만 일어 가슴은 너무 아픈데 난 누울 수도 없겠어. 난에서 또 이게 스크래치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마 제가 안 해보지만은 아까 전에 제가 시연한 걸로 봤을 때는 이것도 발성적인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표현이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너만 향해 왔는데 빛이 따라올 건데 이제는 내 모든 게 사랑에 묻혀 이제는 내
이렇게 안 하고 이제는 내 모든 게 전체적으로 박효신 이 앨범을 해보면 이제는 내 모든 게 잠시만 한 번 더 드릴게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는 내 모든 게 전부 다 이렇게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은 이제는 내 모든 게 요게 가장 자연스러운 제 목소리에 맞는 벨칸토스러운 발성이고요. 자꾸 갈라지죠. 제가 이거 성대를 자꾸 갈아 끼우면 이렇게 갈라져요. 그리고 두 번째 박효신처럼 하면은 이제는 내 모든 게 이렇게 소리 난다. 요 차이점 구분 짓고 넘어갑니다. 게 사랑은 저 끝난 거야 가라앉을 때처럼 지나친 욕심이었나 아닌 자만이었나 절대 안 떠날 너라고 봐봐요. 이게 제가 아까 전에 노래는 말의 연장선이라 했잖아요. 요거를 말처럼 해보면 2절 가사가 잠시만요. 아닌 자만 욕심내 지나친 그냥 평상시 말대로 하면 그냥 그냥 지나친 욕심이었나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이 가사가 지금 지나친 욕심이었나거든요. 그러면 말로 하면은 그냥 지나친 욕심이었나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말을 그러니까 노래가 말의 연장선이 되게 하면은 그냥 지나친 욕심이었나 지나친 욕심이었나 이렇게 내면 되는데 지금 박효신은 노래를 들어봤을 때 지나친 욕심이었나 약간 이렇게 들리잖아요. 말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걸 노래를 말로 약간 이렇게 카피해보면은 말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이었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자연스럽나요? 사실 그렇게 자연스럽진 않죠. 물론 이렇게 나오는 목소리인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소리 안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래를 말의 연장선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때의 발성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발성은 아니다. 이렇게 조금 생각하세요. 욕심이었나 아닌 자만이었나 절대 안 떠날 너라고 하지만 너는 없었어 돌아올 곳이 없었어 그토록 힘이 들었나 너를 사랑한 곳에 너 아닌 그리움 살아 있기에 너무 많아서 난 잊을 수 없겠어 말에서 스크래치. 너만 보고 이제 난 떠날 텐데 살아갈 희망 없는 날 다 끝난 거야 조금씩 가라앉을 때처럼 이기적인 내 방황이 여기서부터 이제 코러스가 들어가는데 이기적인에서 이를 소리를 이 이렇게 내다 보니까 뒤에가 스크래치 나 소리가 나면서 전부 다 소리가 이렇게 눌려요. 이기적인 내 방황에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근데 자연스럽게 하면 이기적인 내 방황이 차이점이 극명하죠. 그러니까 박효신이 했던 거는 호흡의 역방향을 줘서 그 표현을 이렇게 약간 눌러지게 하고 근데 이게 제가 왜 조금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냐고 하냐면 호흡이 제대로 나아가질 못하기 때문에 즉 호흡이 나가는 걸 막아버리기 때문에 뒤에 소리에서 들어보면 알다시피 스크래치가 난단 말이에요. 그 스크래치가 결국에 성대 접촉이 제대로 안 된 소리인데 이것도 또 약간 어려워지는데 스크래치가 안 된 소리긴 그러니까 스크래치가 났는데 성대 접촉이 제대로 안 된 소리인데 성대 접촉은 된 소리예요. 이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스크래치가 안 된 그러한 표현은 그 성대 접촉이 안 된 건데 결과적으로는 원음이 발생하면서 성대 접촉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됐던 간에 스크래치가 발생한다는 거는 스크래치는 어떻게 보면은 데미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발성이 결국에는 창법에
그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몸에 이 부정적인 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요 발성이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한테는 절대로 이런 거를 스킬적으로는 좀 알려줄 수 있지만은 발성적으로는 가르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한 제 감정입니다. 답답했던 내 방황이 자꾸 너 때문이었어 내 맘을 아프게 요거는 후라는 발음을 하면서 호흡을 그러니까 횡격막이라는 감각을 조금 횡격막에 대한 감각을 좀 익히신 분이라는 가정하에 횡격막을 탁 이렇게 위쪽으로 탁 채워요. 그리고 손을 위쪽 방향으로 하면서 약간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옆으로 보면은 이런 느낌. 뒤통수에서 앞통수로 약간 넘어간다. 근데 이게 완전 앞통수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요 정도 한두 시 방향으로만 간다 생각하면서 소리 내시면 돼요. 이게 여기 데시벨에 이게 넘지 않아서 담길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내면 된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호흡을 딱 채우면은 여기 뒤에 혀가 탁 채워져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것도 잘 캐치하셔야 돼요. 요게 안 당겨지면은 소리가 잘 안 나요. 요거를 잘 채울 수 있게끔 해서 꼭 연습하세요. 내가 널 너무 사랑해. 여기에 국한에서는 이 발성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다 갈라지잖아요. 그게 발성적으로 안 좋다고 했지만은 이 발성을 구사하기 때문에 스크래치를 잘 낼 수 있어서 이 2절의 코러스에서 듣는 사람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극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나 아닌 거니 이렇게 내면 되는데 나 아닌 거니 이것도 그냥 그 부분을 조금 벌린다고 생각을 하고 기관지에 힘을 줘서 성대를 붙인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이런 스크래치가 된 성대 접촉의 소리가 날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목소리가 계속 갈라지죠. 원래 이렇게 데미지가 심해요. 또 스크래치. 그곳에 서서는 이 발성이 잘 어울린다. 근데 잘 어울리지만 박교 씨는 앞으로 절대 이 발성법으로 그곳에 서서를 이와 같이 부르는 경우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목에 데미지도 심하고 사실 조금 음악을 좀 오래 해본 사람은 이 발성이 조금은 미숙하다, 그러니까 조금 어리다라는 걸 좀 알아서. 그런데 대중들, 특히 옛날 노래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충분히 이 발성법을 연구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이때의 박효신에 대한 발성법을 그리워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네, 5집 바로 넘어갑니다. 자, 5집 넘어갑니다. 5집은 5집이 진짜 명곡이거든요. 명곡이 많거든요. 명앨범인데 5집은 제가 실물로 앨범을 구하고 싶었는데 차마 구하지 못한 정말 좀 마음 아픈
좀 마음에 많이 서려 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어쨌든 이 곡은 참 다 너무 좋아서 추억은 사랑을 닮아, 로스트, 그립고 그리운, 1991년 찬바람이 불던 밤 다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하나만 해야 되거든요. 타이틀곡으로 갈게요. 타이틀곡. 추억은 사랑을 닮아 갑니다. 그대가 보내요 내 가슴 안에 그대라는 바람이 언제나 내게 그랬듯이 내 맘은 들어놓고 추억이라는 적만 남기고 달아나줘. 이 곡 그러니까 이 5집 앨범을 들으면 제가 왜 5집 앨범에 특히 좀 애착이 있냐면 4집에서까지는 1집과 4집이 거의 동일해요. 창법이 그러니까 발성이 동일한데 5집에서는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듣더라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게 제가 조금 알려드리자면 이게 처음 부분이 그대가 부네요잖아요. 그러면 박효신이 지금은 약간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대가 부네요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4집이었으면 박효신이 그대가 이렇게 안 부르고 그대가 부네요 약간 이렇게 불렀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보자면 사실 이 포지션도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원래 박효신 목소리대로 하면은 그대가 부네요 요게 맞을 텐데 지금 요거는 4집처럼 그대가 부네요 요거와 제가 아까 전에 처음 들려들었던 그 소리 포지션의 중간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를 박효신이 찾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생각을 했을까 요런 고뇌가 느껴지는 앨범이고 곡이어서 제가 이 5집은 참 애착이 많이 가는 물론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애착이 많이 가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앨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해되시죠? 넘어가 볼게요. 난 길을 잃었죠 내 그대라는 사람만을 보다가 단 한 번은 의심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대 듣기도 4집보다 훨씬 부드럽지 않나요? 남아있죠 가져가세요 좋은 기억마저도 그대가 없이는 내겐 짐만 될 텐데 자꾸 꺼내보면 그리움만 커져서를 보면 리에서 이제 가성으로 빠지잖아요. 가성으로 빠지는데 제가 아까 전에 이 옷도 사실은 박효신 목소리가 아니에요. 본래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박효신 원래 목소리가 이 소리 포지션이라고 하고 1집에서 4집까지의 박효신 소리 포지션이 여기라고 하면은 지금은 요거 한 중간 단계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판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그리움만 커져서를 소리 낼 때 이제 성구 전환에 대한 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서 리로 넘어갈 때 급격하게 뭔가 가성으로 빠져버리는데 제가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가성과 믹스 보이스는 한 끗 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성과 믹스 보이스는 전부 다 같은 층이에요. 같은 층에 있는데 여기서 호흡을 조금 더 주면요 이제 믹스 보이스로 가성에서 믹스 보이스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믹스 보이스에서 호흡을 조금만 덜 주면은 가성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전에 1집에서 4집보다는 소리 포지션이 많이 높아져서 조금은 약간 올라와 있지만은 이 갭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서 리로 넘어갈 때 급격한
가성으로의 전환이 발생하게 됐다.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4집, 그러니까 1집에서 4집에 만약에 박효신 목소리로 욕을 냈다고 하면은 훨씬 더 갭 차이가 컸겠죠. 근데 지금은 갭 차이가 많이 줄었으나 아직까지는 성구 전환에 대한 그 그라데이션이 좀 부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유려하게 넘어가지 못한다. 왜냐면 아직까지는 박효신의 본인의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는 길 발걸음 또 멈추게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추억은 사랑을 닮아 난 자꾸 돌아보겠죠. 그곳은 아직도 하면 이게 만약에 박효신 원래 목소리로 해서 믹스 보이스와 가성의 층이 같다고 하면은 그곳엔 아직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곳엔 아직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믹스 보이스로 제가 전부 다 연결해 소리 낸 거고요. 두 번째는 그곳까지는 믹스로 낸 거고 N에서부터는 가성으로 낸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냈을 때는 그라데이션이 거의 이렇게 일정하죠. 그러니까 계단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박효신의 층이 있잖아요. 요런 거를 좀 비교해 보면은 박효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완벽한 박효신의 본인 목소리에 맞는 소리 포지션은 아직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대가 있어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픈가 봐요. 한 번쯤 꼭 한 번쯤은 그대도 날 볼까 봐. 근데 한 번쯤 꼭 한 번쯤은 할 때 첫 번째 한 번쯤에서 이것도 약간 이렇게 스크래치를 낸 소리 냈잖아요. 요거는 사실 이제는 발성적인 이유라기보다는 박효신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한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1집에서 4집에 대한 표현도 좋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박효신이 내재적으로 장착된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이때까지 체득한 그 스킬을 이용해서 좀 약간 긁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발성이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옛날 발성도 조금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한 표현은 좀 몸에 익힐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노래라고 하는 게 너무 조금 정형화처럼 부르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발성이든 간에 본인의 몸에 꼭 체득을 하고 선택적으로 취사해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꼭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기다려 나 이제 어쩌죠. 아무리 그댈 담담하려 해봐도 한 뼘도 멀어지지 못해. 매일 같은 자리에 매일 같은 무게로 하루를 살아가죠. 어딜 보아도 온통 그대뿐이죠. 날 보던 눈빛이 자꾸 맘에 걸려서 다시 눈을 감고 그댈 지우려.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다시 눈을 감고 그댈 이렇게 그러니까 그댈 지우려면 이렇게 너무 이 넘어가는 이 파사지라고 해야 되나? 이 넘어가는 게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거는 소리 포지션이 아직까지는 잘 맞지 않아서다. 이해되시죠? 그게 닿은 입술이 떨려와 차였던 눈물이 흐르죠. 추억은 사랑을 닮아 난 자꾸 돌아보겠죠. 그곳은 아직도 그대가 있어서 그래서 아픈가 봐요.
추억은 사랑을 닮아 들어봤습니다. 제가 뒷부분은 뭐 크게 얘기할 게 없었어요. 제가 1집에서 4집까지는 정말 뭐 하고 싶은 말이 많았고 또 여러분께 이제 설명할 게 많았는데 5집부터는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소리 포지션 있죠. 그거 빼고는 사실 표현적인 거나 뭐 여러 가지 발성적인 거나 봤을 때 지금과 상당히 좀 많이 닮아 있는 경향이 있어서 요거는 그냥 그대로 조금 카피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들으셔도 너무 좋은 곡인 것 같아요. 6집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6집을 봤는데 6집은 좋은 노래가 역시나 많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사랑한 후회기도 하고 사랑이 고프다 이것도 참 좋아하는데 어떤 노래를 해볼까? 사랑한 후에 가겠습니다. 나의 기억 어딘가에 동그만히 숨어있다 울컥 쏟아져 내려오는 너 저도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일단 아까 전 5집에 비해서 톤이 좀 밝아졌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이게 만약에 박효신 원래 목소리의 소리 포지션이라고 하고 요게 5집의 소리 포지션의 위치라고 하면은 6집은 거의 박효신의 본연의 목소리까지 소리 포지션이 많이 올라와 있다. 근데 조금 낮다. 이렇게까지 판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성부전환이나 파사지오에서 거의 유려하게 흘러갈 것이나 한두 군데 정도는 조금 그런 갭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기나긴 하루 한밤중 너도 이건 5집 목소리네요. 나의 이 부분은 모습 떠오르는지 첫 부분은 6집 소리 포지션이고 사랑이라 부르기에 우린 너무 멀어져 이 부분 6집 소리 포지션, 있기에 나 지금 너무 일러 이 부분도 소리 포지션 좋아요. 오늘도 난 사랑과 이별 사이를 눈물로 맴돌며 숨차게 너를 찾고 있어 바보야 어딨니 안 가면 안 되니 너를 보낸 그곳에 아직도 난 서 있는데 머리에 가슴에 그 모습이 그리워서 이거는 제가 아까 말했던 게 소리 포지션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워서가 그에서 리로 넘어갈 때 유려하잖아요. 그리워서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옛날 노래였으면 그리워서 갭 차이가 엄청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지금은 그리워서 가성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호흡 조금 더 주면은 그리워서 그대로 넘어갈 거예요. 믹스 보이스로. 그러니까 요걸 판별하니까는 소리 포지션이 옛날에 비해서 얼만큼 올라왔고 제가 왜 옛날 발성보다는 요즘 발성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이해가 좀 가시죠. 한번 숨죽여 온다 널 사랑한 후에 요거는 조금 아니네. 뭐죠 가사가 숨죽여 온다 요게 맞는데 숨죽여 온다 이렇게 다시 가네요. 요거는 발성이라기보다는 옛날 1집에서 4집까지 박효신의 그러한 습관이 묻어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원래 더 이렇게 하는 거 안 된다고 했죠. 숨죽여 온다 요게 맞는 거예요. 소리 포지션에 맞게끔 소리를 내면은 아니죠. 오랜만에 문을 나서
네 손에 끌려 다니던 정들은 거리 너의 슬픔에 첫걸음으로 집으로 가 바보야 어딨니 안 가면 안 되니 너를 보낸 그곳에 아직도 난 서 있는데 아직 하면서 칙을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거기 스크래치가 나는데 요거는 표현적인 거라 생각하시면 좋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면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공간을 벌리면서 옛날 습관처럼 스크래치 소리를 내지만 전반적으로 들어봤을 때 1집에서 4집보다 스크래치 나는 소리가 현저하게 적지 않나요? 그게 바로 이 발성적인 이유입니다. 소리 포지션이 옛날에 터무니없이 낮았고 지금은 거의 말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는 이 갭 차이가 거의 없어서 스크래치를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말할 때 스크래치가 안 나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약간 호통을 칠 때, 만약 호통을 친다고 하면은 야! 하면서 스크래치를 줄 수는 있지만은 그냥 평상시 말할 때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요걸 봤을 때도 소리 포지션이 말하는 위치와 거의 동일하고 그 결과로서 스크래치 나는 소리가 부분적인 표현 말고는 전체적인 발성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노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드럽죠? 숨죽여 온다. 요거는 굉장히 잘 당기고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낸 거예요. 1절에 끝났을 때 그 단을 더 이렇게 벌리면서 호흡법으로 밀어붙인 거고요. 요거는 숨죽여 온다 하면서 딱 그 위치대로 호흡이 나가면서 소리로 전환되는 그거를 잘 기다려줘서 낸 소리예요. 완벽한 소리. 요거는 정말 좋은 소리. 아직 널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널 줘서 스크래치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만약 티칭을 한다고 하면은 넘어가라고 가르칠 것 같고, 만약에 잘 넘어가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박효신처럼 카피를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지 말고 약간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충분히 권할 수 있는 소리예요. 왜냐면 이 부분이 거의 클라이막스의 코러스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표현을 해주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티칭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내 심장이 멈출까봐 일로 가야 되는데 내 심장이 멈출까봐 줄에서 안 넘어가다 보니까는 누르면서 스크래치가 나는 소리가 났어요. 저도 눌러서 하니까는 바에서 스크래치가 나죠. 요거는 그 발성이 지금 현재 말하는 발성이 아니라 옛날 습관에 의해서 나온 거다. 그래서 스크래치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 다도 조금 아까 전 1절처럼 벌렸어요. 좋습니다. 6집은 박효신의 평상시 말투, 그러니까 박효신 본연의 악기의 목소리에 맞게끔 말하듯이 노래를 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제가 박효신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옛날 박효신의 그러한 표현이 대중들을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첨가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박효신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 부분을 그렇게 불렀다. 이렇게 조금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7집 바로 넘어갑니다. 자, 7집은 고민할 필요 없죠. 야생화 바로 갑니다. 야생화도 앨범에 있는 걸 할지 최근에 박효신의 야생화를 할지 고민을 했는데 오늘은 그 취지가 앨범을 한번 토마보는 거기 때문에 앨범에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효신을 제가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은 앨범용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앨범이 없는 뭐 디지털 싱글이라든지 아니면 OST라든지 이런 것도 정리를 해서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야생화 바로 갑니다. 하얗게 피어나 얼음꽃 하나가 달가운 바람에 얼굴을 내밀어 아무 말 못했던 이름도 몰랐던 지나간 날들의 눈물이 흘러. 제가 이거를 또 알고 나니까 다르게 들리는데 7집이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7집에 있는 야생화가 정말 박효신의 원래 본연의 목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미래에서 왔잖아요. 이때 시점을 봤을 때 최근에 박효신 야생화를 들어보면은 이때도 오히려 박효신 목소리보다는 소리 포지션이 조금 낮은 그러니까 6집의 목소리와 조금 닮아 있는 오히려 6집의 목소리와 좀 유사한 그러한 성향을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조금 알고 나니까 좀 의외긴 하네요. 한번 다시 계속 들어볼게요. 차가운 바람에 숨어있다 한 줄기 햇살에 못 녹이다 그렇게 너는 또 한 번 내게 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박효신 야생화를 들어봤을 때도 그렇고 최근에 박효신 인터뷰를 들어봤을 때를 보면 박효신의 말하는 목소리가 최근의 노래랑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노래가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가 바뀐 거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 목소리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노래에 묻어나는 거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거든요. 근데 지금 박효신은 제가 이게 조금 이 7집에 있는 야생화가 조금 박효신 목소리가 현재 목소리에 비해 좀 이질감 느낀 이유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허스키한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6집에서도 뭔가 그런 게 이전 앨범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지만 계속 묻어났거든요. 근데 지금도 굉장히 허스키한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근데 반면에 최근에 요즘 야생화를 부른 걸 보면은 기교를 싹 뺐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말할 때처럼 딱 들리는데 요때까지는 아직 박효신이 좀 음악적인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진솔한 모습보다는 내가 조금 더 대중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려주고 싶다.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집중보다는 소리 연구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중점을 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껴져요. 이런 감정들은 제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또 다르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다르게 느끼셨다고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서 있다 잊혀질 만큼. 자꾸 첫 소절에서 이런 힘을 줘요. 지금은 잊혀질 만큼만 이렇게 위로 가는 힘만 주는데 그러니까 호흡을 받쳐서 호흡이 가고자 하는 대로 힘을 주는데 요거는 호흡이 나가고자 하는 거를 막아서 잊혀질 만큼만 이런 힘을 준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들어보니까 6집이 더 박효신 목소리랑 비슷하고 야생화는 조금은 5집과 6집 사이인 느낌이 좀 많이 나네요. 괜찮을 만큼만 눈물 머금고
기에서 다로 넘어갈 때 가성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6집이었으면은 조금 더 6집 아까 사랑한 후에 들어봤잖아요. 그것처럼 갭 차이가 거의 안 느껴지게끔 넘어갔을 텐데 지금은 갭 차이가 6집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요. 그러니까 소리 포지션이 조금 더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린 넘어갈 때 이 가성 부분이 사실 좀 호흡은 이어지나 소리는 뭔가 좀 약간의 끊어져 있는 느낌이 좀 나죠. 그때 다시 나를 다시도 조금 그런 느낌이 나요. 내려올 때 느낌이 계단이 한 층 떨군 게 아니라 두 층 떨군 느낌이에요. 사랑은 피우고 꽃은 타버린 빗물에 젖을까 두 눈을 감는다 어리고 작았던 나의 맘에 눈부시게 빛나던 추억 속에 그렇게 너를 또 한 번 불러본다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좋았던 기억만 이렇게 기에서 억이 넘어갈 때 공간을 안 벌려도 되는데 약간 이때 억에서 여로 표현하면서 에코가 더 들어가면서 넓은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았던 기억만 좋았던 기억만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표현적으로 너무 좋아요. 표현은 너무 좋은데 사실 6집보다 발성적으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오늘 제가 원래 7집은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들어보니까 그리고 1집부터 7집을 계속 들어보니까 오히려 완성도는 6집의 발성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6집이 더 완성도가 조금 더 높은 느낌이 좀 나요.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떠나 이런 거죠. 이렇게 남아서 있다 잊혀질 만큼만 괜찮은 만큼만 눈물 머금고 기다릴 떨림 그때 다시 나를 나에서 크라잉 사운드 내 말라가는 땅 위에 온몸이 다 들어가고 내 손끝에 남은 너의 온기 흩어져 내 소원할 때 긁고 향할 때 긁고 요런 표현은 좋아요. 요런 표현은 이제 제가 말했듯이 2절의 클라이막스 코러스 부분이기 때문에 창법적으로 표현적으로 들어가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날아가 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소리 냈을 때의 그 압력은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을 더 줘서 아를 내야 되고 이제 아가 맞춰졌으면은 아에 대한 호흡압을 유지하면서 호흡을 더 줘서 가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가 다 됐으면은 뒤에가 음정이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떨어지지만은 호흡은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음정만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감각으로 가야 돼요. 원하자가는 너의 손이 붙잡지 못해 아프다 살아간 만큼만 미워했던 만큼만 먼 날 너를 데려다 줄게 꿈이 오면 할 때 면에서 허면 이렇게 내면 되는데 허면 면 주거든요. 그래서 허면 이런 소리가 나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호흡을 역행하는 방향으로 공간을 벌려서 호흡압을 밀어붙여서 허스키한 스크래치한 소리를 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소리 내면 제가 목소리 갈라지잖아요. 이렇다고요. 좋습니다. 박효신 7집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 제작한 이유는 내일 이제 박효신 8집이 나오잖아요. 저도 앨범을 지금 기대하고 있고 이제 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일 6시 발매여서. 그래서 한 긴 10년 동안의 기다림이었기 때문에 1집부터 7집까지 다 들어볼 수는 없으나 타이틀곡 정도는 우리가 한번 토와보는 게 어떨까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정리를 조금 하자면 1집부터 4집까지는 창법이 비슷해요. 발성도 비슷하고 표현도 비슷해요. 그리고 그때의 음악 트렌드에 맞춰서 박효신이 잘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5집은 이제 트렌드를 떠나서 박효신이 자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성찰을 한 시기였고 근데 이전에 그러한 습관과 트렌드가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5집은 발성보다는 창법적인 그러니까 표현적인 게 조금 묻어나고 발성은 좀 많이 바뀌었다. 어떻게 보면은 대격변의 시기가 바로 5집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6집은 이제 5집을 토대로 해서 박효신이 더 자기 자신에 대해 애착을 갖고 본인이 어떤 목소리인지에 대해서 잘 다듬는 그런 뭐랄까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그러한 앨범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까지 마지막 앨범인 7집은 1집에서 4집, 그 다음 5집, 그리고 6집. 이 모든 것을 정말 다양하게 어우르는,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으로 해서 대중들에게 최대한 감동을 줄 수 있는 본인이 야생화라는 곡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는지 그거를 정말 통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여준 앨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또 남겨주시고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피드백 주시는 거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댓글로 아니면은 뭐 카카오톡이나 인스타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대장 앨범 꼭 구매하실 수 있으면 구매하시고요. 저는 꼭 구매할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 나무라고 하면은 대장의 또 새로운 출발을 또 응원을 하고 또 저는 그 앨범을 또 들어보고 뭐 토요일이나 주말에 해서 여러분과 또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너무 설레네요. 내일 과연 어떤 곡을 대장이 들려줄지 말이죠.